그 윤준호가 온다고? 그래, M&A 전설 그 윤준호. 하얀 머리에 한 남자가 뜨자 계열사 몇 개 날아가는 거 아니야? 수많은 계열사들을 거느린 거대한 산인그룹이 대혼란에 빠지는데 아, 우리 안 되는데. 나 아파트 이제 한참 남았는데. 저는 지금 잘리면요 다음 달 카드값도 못 내요. 말단 직원에서부터 아, 그래서 오늘 갑자기 임원회의 한다는 거구나. 임원들까지 아니 윤준호가 다른 회사 사러 오는 걸 수도 있잖아요. 뉴스 안 보냐? 지금 우리 회사 망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윤준호는 지금 우리 모가지 자르러 오는 거야. 무수한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오길래 이 난리래요? 윤준호라고? 너 그 양반 별명이 뭔 줄 아냐? 백사, 힘팩, 소리 없이 움직이고 흔적도 없이 삼켜버린다. 뛰어난 직권과 분석, 빠른 판단으로 수많은 대형 거래를 성공시킨 백사 같은 흰머리 윤준호. M&A가 100억짜리 1000억에 팔아먹고 100억짜리 1억에 사오고 하는 거거든. 그거 하는 양반.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 목이 뭐 수백 개가 날아가든 수천 개가 날아가든 눈 하나 깜짝하겠냐? 그 시각 전무님, 윤준호가 오면 칼춤을 출 텐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대책은 무슨? 걔가 내 밑에서 10년을 일한 놈인데 내가 걔 온다고 대책까지 세워야 되나? 윤준호가 오는 게 이상무님 액션이 아닌가 해서요. 혹시라도 이상무님이 윤준호를 칼로 쓰려고 불러들이는 거면 산인그룹의 권력은 하전무 라인과 이상무 라인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상무님, 공항 도착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아니 뭐하러 여기까지 와? 언제든 가지. 잠시 후 시작된 긴급 임원회의. 산인그룹의 부채 비율은 10대 대기업의 평균 부채율인 250%에 비해 다소 높은 428%입니다. 본론부터 합시다. 네? 때문에 다수의 경제지에서 부도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 갚으라 이거 아니야. 얼마냐고. 그 금액은 무려 11조 원입니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11조 원. 언제까지? 사실상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장난아, 11자가 누구해? 이름도 아니고. 게다가 회장님께서는 지난 분기 말 산인그룹의 부채율을 200%로 낮출 것을 약속하셨고 큰 폭으로 조정되던 주가가 당일 11% 상승했습니다. 그 약속을 못 지킨다 그러면 주가는 박살난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11조도 갚고 주가도 방어해야 했죠. 과연 그게 될까요? 지가 다 이 지경으로 만드는 거고 남 얘기하듯 하니. 이게 주특기 아닙니까? 이상무 라인과 지금 그것 따질 때가 아닐 것 같은데요. 하전무 라인의 팽팽한 신경전. 그래서 윤준호 팀장이 올 겁니다. 이 상황을 정리할 해결사 윤준호. 무슨 일 하세요? 사고 팔고 합니다. 사고치고 도망친 놈이 무슨 낯으로 본사를 들어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시고. 상무님이 불렀어요? 아니요, 회장님이 부르셨습니다. 회장님 소리에 다들 찍소리도 못합니다. 임원들은 다 윤준호 팀장을 싫어하네요. 하정무는 자기 새끼였어, 윤준호가. 진짜요? 하정무는 이제 갈 데가 없어. 그룹 CEO 되거나 나가거나 해. 절실하게 그룹 대표 자리를 노리는 하전무. 진짜 회장님이 부르신 거 맞을까요? 이상무가 구슬났겠지? 이상무님은 회장님이랑 다이렉트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걔는 이거 해결 못해. 그는 윤준호를 우습게 보고 있었죠. 산인 직원이시죠?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하면 산인 아닙니까? 저보다 산인이셨잖아요. 산인은 아파트 건설로 명성이 높은 기업이었습니다. 육참골단 내 살을 베어주고 상대 뼈를 끊는다. 그룹이 이 지경인데 문제가 있는데 도려내야죠. 자, 먼저 건설사업본부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다가 매출이 2배로 뛰었죠. 제가 용화 ENC 인수하고 나섭니다. 저자천 좋고 다른 계열사들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죠. 건설이 나머지를 다 먹여 살리는 중이다. 근데 이제는 한계가 와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꼴찌부터 매각하겠습니다. 건설 빼고 거의 다 팔겠다는 말에 다들 술렁였죠. 윤 팀장도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윤 팀장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고생하셨네. 보내주신 자료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송 회장 등장. 다들 똥꼬에 불이 나게 일어서는데 뭐 왔나? 앉아라. 카리스마 개쩌는 그는 작은 건설로 시작해 대한민국 굴지의 산인그룹을 만든 신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네. 자신 있나? 네, 확신에 찬 대답. 그럼 네 도와줄 거라도. 제가 원하는 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청약하신 분이 2,380명이거든요. 경쟁률이 43배가 조금 넘어요. 앞으로 3배 정도 더 지원할 것 같으니 대략 4배로 계산하면 173배 정도네요. 거봐, 외운 대로 말았지. 계산해 보세요. 맞으니까.
43 곱하기 4가 170이거든. 제가 43배가 조금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는 43.2727272727이 계속돼요. 그 4배는 173.0909090909가 계속되고요. 그러니까 173이 더 맞는 숫자예요. 거의 인간 챗GPT. 언니 완전 컴퓨터네요. 그래서 팀장님? 그녀를 찾아온 윤준호.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택시 타고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랑 같이 일할 수 있어요? 챗GPT 광민정 픽. 변호사는요, 그 사냥개 같은 거예요. 사냥개. 그니까 복덕방 놈을 확 물어뜯으란 말이야. 그쪽 사냥개는 사장님 물어뜯고 저는 부동산 아저씨 물어뜯고 그럼 그냥 두 분만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변호사는 앉아가지고 돈만 버는 거고. 사람 냄새가 풍기는 변호사 오순영. 변호사님, 윤준호는 프로젝트 같이 하나 하시죠? 원피스의 루피처럼 과거 팀원들을 다시 모았죠. 그런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진수 인턴입니다. 아까 임원회의 자리를 세팅하던 인턴이 M&A 팀에 지원하는데요. 주식 투자 동아리 회장까지 하셨네요. 그럼 현재 수익률은? 700%입니다. 헐, 주식 천재였어.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 성공할까요? 아니요. 의외의 대답. 그럼 왜 지원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팀장님에 대한 소문을 좀 들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건 다 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실패하는 과정을 배우겠다니 이 솔직하고 당찬 진수의 말에 오기가 발동한 윤준호. 성공할 수도 있죠. 그죠.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열혈 인턴 진수 픽. 한편 송 회장과 등산으로 온 하전모. 하자모야, 또 위로 올라가려까 뭐. 사람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 그래. 니 더 할 필요 뭐 있노? 시키면 되는 거 아이가 그래. 어이?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약은 해뒀습니다. 밥은 같이 안 먹고 다음에 먹지 뭐 그래. 네, 회사 살리는 게 먼저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폴더 인사. 봐라, 뒤 좀 보자 그래. 송 회장은 수시로 하전모의 몸에 배인 충성도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됐다고 막 가자. 얼마 후 하전모와 딸랑이들. 사셨습니까? 등산 다녀오셨어요? 회장님이랑. 얘기 좀 나누셨겠네요. 뭐 회사 잘 부탁한다. 네가 잘해야 된다. 벨이 울리자 눈치껏 조용히 막내 이사가 일어나고. 회장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저도 이제 받아들여야 되나 싶더라고요. 하전모는 송 회장이 한 말에 MSG를 쳐서 지 좋을 대로 생각하고 있었죠. 잠시 뒤 하전모 앞에 제일 늦게 커피를 놓는 막내 이사의 기회떡 같은 센스. 진짜 맛있는데요? 아니 다음에. 나 회장님이랑 뭐 좀 먹었어요. 개뻥을 치고 자리를 뜯는 하전모. 그도 송 회장과 똑같이 자기 라인들의 충성심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50? 에이, 비싸다. 얼마 있는데 40 되려나? 이때 나타난 송 회장. 뭘 또 쓰잘데없는 거 살라고 그래. 거지 깽깽이 같은 놈이. 그지 아닌데. 어쨌든 하전무와 밥을 먹지 않은 송 회장은 오랜 친구인 이상무와 국수를 먹으러 왔죠. 마구만 오는데 이제 자리 비워줄 때 되지 싶어서. 내는 뭐 욕심이 더 많이 생기던데. 하전무한테 맡길 생각은 없으시고. 좀 해보고. 알 수 없는 송 회장의 속마음. 연준아 아니다. 자네가 마지막 부탁해라가 몇 대로 왔는데 네 일을 믿는 기지 그러면 안 믿는다 알아? 이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상무는 윤준호를 불러들인 것이었죠. 안녕하십니까. M&A 사업부 팀장 윤준호입니다. 기업 분석을 발표하는 윤준호. 현재 산이는 건설이 멱살 잡고 캐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분기에도 우리 건설이 절반 가까이 했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룹 전체 상황이 좋지 못한 만큼 일부 사업체는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럼 매각을 추진할 사업체를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건설만 남기고 다 팔면 11조 원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네, 쉽진 않겠지만요. 건설법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정부 정책이 건설에 유리한 입장인 건 맞습니다. 이유는? 선거를 앞두고 경기 둔화를 막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설이 알짜긴 알짜네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내린 윤준호의 판단은 건설을 알짜배기. 매각하겠습니다. 건설을 파는 것이었죠. 미쳤나? 우리 산이는 건설이 매겨 살린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 산인그룹을 건설이 견인한다는 건 시장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짜만 빼고 나머지를 다 팔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산인은 망합니다. 뭐? 산인이 건설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팔겠다고 하면 시장은 우리를 돈 되는 건 남기고 안 되는 건 다 판다고 생각할 겁니다. 즉 파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됩니다. 윤준호의 칼날 같은 통찰력. 그렇게 되면 제값에 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버리는 상품을 제값을 주고 사지 않으니까요. 모두가 탐내는 건설을 비싸게 팔아서 실리를 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주가가 괜찮을까요? 일단 시간을 벌고 보는 거죠. 산인건설은 기껏해야 6조 좀 넘을 건데 건설은 규제 완화라는 호재가 있어서요. 7조까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11조잖아. 나머지는? 일단 건설을 팔아서 7조 원을 확보하면 그 다음을 모색할 수... 너 내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지? 그래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쳐? 하정우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육참 골단. 다만 산인이 내줄 쌀은 산인이 살 길은 바로 건설이어야 합니다. 건설을 파는 것뿐. 이때 마침 들어오는 송 회장. 아니면 뒤져. 그래 어찌돼가 건설을 팔겠습니다. 얼마나 받겠더라? 현재 시장가는 7조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와라 두 자리를 받아야지. 지금 시장가보다 3조나 더 받는 건 현실적으로. 와 자신 없나? 송 회장의 미친 배팅이 어이? 냉철한 백사 윤준호도 이를 꽉 깨무는데 해보겠습니다. 그래 무리한 요구를 하는 회장의 위중은 뭘까요? 팔지 마라 소리지 이 사람아. 윤준호가 건설 안 팔면 회사 망한다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회장님이 거기서 팔지 마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야. 그죠. 회장님이 원래 세면밥 먹던 출신 아니야. 젊을 때부터 아파트 짓겠다고. 그게 꿈인 양반이었다니까. 그 건설도 그 뭐 비리비리 하던 거를 내가 용화 ENC 사오면서 그게 넘버원 된 건데 그게. 또 지자랑. 그래서 회장님이 우리 총무님을 아끼시는 거죠. 걔는 건설을 팔겠다고 한 순간 끝난 거야. 하지만 이상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회장님을 설득해 주십시오. 건설이 7조라고. 네. 사람들 앞에서 두 자리라 얘기하셨으니 7조는 어렵지 싶어. 네. 그렇다고 팔지 말라는 것도 아닐 거네. 누구보다 회장을 잘 아는 이상무. 회장님이 건설 현장의 관리자로 시작하셨거든. 그래서 애착이 크신 거야. 그렇다고 건설을 지키자니 그룹이 위태롭고 팔자니 아쉽고. 그런 회장의 위중을 그러니 번복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계신 거지. 정확히 10조로 팔릴 일은 만무하니까요. 꿰뚫고 있었죠. 형님 걱정 마십시오. 그렇게 첫 매각 대상이 된 산인건설. 내가 조금 있으면 너 이사회로 부를 건데 그럼 윤준호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이사회 이런 거보다 형님이 산인 이끄는 거 그거 보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딸랑이의 기분 좋은 하전무는 산인건설 대표와 호영우제 하는 사이였습니다. 들어와. 이때 윤준호 팀 등장. 얼마에 팔 겁니까? 입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직원은 승계되는 게 조건입니다. 대표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죠. 나는 대표님을 포함한 임원들은 산인건설 내규에 따라 2년을 계약 기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니 대표 임기 5년 보장하고 지분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런 꼬장을 부리다니 자기 아니면 챙기려는 대표. 그렇게 되면 매각이 힘들어질 수 있어서요, 대표님. 그건 내 알바 아니지. 저희는 산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대표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안 먹히자 돌변한 대표 시기. 나이 새끼가 미친 새끼? 자격하는 건 빨리도 알아듣네. 새끼는 안 했습니다, 대표님. 이거 순 깡패 새끼들이네 이거. 저희 팀원이 실수를 했네요. 대표님도 흥분하신 것 같으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협상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나한테 뭐? 미친 새끼? 내 직원들 한 명이라도 자르면 나 가만히 있어 이 새끼들아. 갑자기 알겠어? 잠시 후 잠깐만 기다리고 있을래요? 저 잠시만. 윤준호는 다시 대표를 찾아갔죠. 우리 목표는 산인건설을 비싼 가격에 매각하는 거예요. 산인건설은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설득해야 할 대상입니다. 상대도 그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나오는 건데. 욕은 저쪽이 먼저 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만 욕먹고 끝냈어 봐.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저쪽이 무례한 거니까 우리가 먼저 양보할 필요도 없고. 여론도 우리 편일 거고요. 진흙탕 싸움이 됐네. 선배들의 말을 듣고 그제야 잘못을 깨달은 진수는 풀이 잔뜩 죽어 있었는데요. 진수 씨. 네, 팀장님. 일에 감정 섞지 마세요. 그럼 내 시야가 좁아지니까요. 그냥 지르던데 뭐. 그거 봐, 내가 그럴 거라고 했잖아. 시야가 좁아지면 정보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M&A는 계약서로 싸우는 겁니다. 감정적이면 전쟁에서 져요. 윤준호에게 M&A는 총성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마침내 입찰 당일
주목할 만한 기업은 두 군데로 좁혀지고 있었죠. 우리 진수 씨 보초 세울까요? 그럴까요? 진수 씨, 1층 로비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오세요. 진수 와드를 받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누군가 접근합니다. 산인 직원이시죠? 얼마 예상하세요? 시장 평가가 6조 5천이니까 8조. 에이, 사기꾼. 접근한 사람은 바로 참옥건설 임원. 그는 진수에게 일부러 입찰 가격을 흘리는데 참옥건설 7조? 진수의 입꼬리가 실룩실룩. 검사님만 찰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비움 대표도 올라온답니다. 그럼 전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그는 장유 협상을 시도하기 위해 일부러 비움 대표 쪽으로 지나가는데요. 윤준호 팀장님? 안녕하세요. 지현우 대표님이시죠? 산인건설 제가 사고 싶어요. 싸게. 저희는 비싸게 팔아야 해서요. 7조. 안 될 거 될 듯 말 듯 없죠. 밑밥을 깔아놓고 본격적인 딜에 들어가는데 이전에도 건설사 인수를 하시려고 했다고요? 네. 깨졌지만. 사실 해외파 출신의 젊은 회사와 마초적인 거친 건설 쪽은 문화가 달라 협상 중 감정 싸움을 하고 말았던 건데요. 사실 거기는 대표가 좀 별로였어요. 여기 대표는 어때요? 별로입니다. 곧 정부에서 재개발 법안을 개정할 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도 건설을 팔아야 하나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산인건설이 대표님이 못 사셨다는 그 회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질 끌다 대어를 낚는 윤준호의 확실한 필살기. 인수하시게 되면 대표님에게 어울리는 회사가 되도록 하는 것까지가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도 가격에 포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사버려. 비움 대표는 과연 얼마를 적었을까요? 참옥 그런데 얼마야? 6조 헐 9천입니다. 망했네. 참옥은 7조를 썼다가 진수의 표정을 읽고 가격을 후려친 것이었죠. 이때 비움 DNI 왜요? 7조. 뭐? 7조? 9,999억. 그럼 거의 8조잖아. 윤준호의 필살기가 통했네요. 얼마 준다 카대? 8조에서 1억 빠진다네. 너 달락해라. 그러나 여전히 아까워하는 회장. 그래 두 자리는 안 돼도 꾸자는 넘겨할까 이가. 어이? 하지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산인건설 대표가 산인의 재건축 진행 문제점을 비움 대표에게 모두 까발리면서 두 회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걱정되는 게 있어서요. 어떤 게 걱정되십니까? 재건축 사업들 진행 상황이요. 산인건설은 충렬 아파트 재건축이 가장 어려운 케이스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했어요. 주민동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당장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몇 년간 한 할머니가 재건축에 반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규제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실적이라 생각하고요. 그럼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얼마나 생각하세요? 여기 기집행된 금액이 8,800억입니다. 8,800에 반 4,400억. 그 리스크를 우리가 떠안는 비용으로 20% 추가하면 5,280억입니다. 그럼 7조 4천억 정도 되는 건가요? 인수 금액이. 7조 4,719억입니다. 그 위험 부담 금액을 5,280억으로 보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깎아준다고? 그럼 5,300억 깎아주시는 걸로 알고 갈게요. 근데 대표님, 저희가 이 위험 부담을 없애드리면요? 그 비용도 5,300억입니까? 아니, 재건축 되는 게 디폴트죠. 재건축이 언젠간 된다는 건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건 동의해요. 그럼 재건축이 안 되는 게 리스크인 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재건축 승인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같은 시각 이렇게 사진이랑 똑같이 해드릴 거예요. 할머니만 설득하면 주민 75% 동의로 재건축 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럼 저희가 인수 전에 재건축 승인을 받아들이면 리스크 금액으로 보신 5,300억만큼의 성과로도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그건 이미 인수 제한가에 포함되는 그렇게 인정해 드릴게요. 갑자기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는 비움 대표. 근데 언제까지 오실 건데요? 이때 지장을 찍는 할머니. 오늘까지요. 주민동에서 75% 동의받았습니다. 그럼 받아놓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마지막 한 장은 방금 받았습니다. 이건 뒤통수를 친 것도 안 친 것도 아니요. 진짜 8조 5,299억 다 받으실 건 아니죠? 299억 대신 묘지 하나 사주세요.
뮤지라니? 네, 훈훈한 소식인데요. 산인건설에서 진행하다가 막혔던 재건축 사업을 비움 D&I가 인수하면서 해결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의 묘를 지키기 위해 재건축을 반대했던 할머니. 윤준호는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묘를 이장해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 모든 공을 비움 D&I에 돌림으로써 비움 대표는 5천억보다 더 가치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확보하게 되었죠. 이번 딜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반대했으면서. 이번에 공을 크게 세우신 분이 따로 계시는데,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비움 D&I 지현우 대표님. 정작 이번 빅딜을 성공시킨 윤준호는 담담해 보입니다. 더 좋은 회사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오글. 송 회장 등장. 너도 소금 많았다 그래. 아닙니다. 그럼 이게 다 됐나? 아직 금액이 모자랍니다. 아 그거야 뭐 얼마 안 됐겠는데 그자? 아닌 것 같은데. 2조 5천억 정도입니다. 갑자기 얼어붙는 송 회장과 주변 사람들. 니 또 뭐 팔기가? 과연 이번엔 윤준호는 사겠습니다. 이번 달 우리 얼마 했어? 마감 시간 가전 매장을 찾은 3억... 백발의 남자. 좀 모자란다. 오늘 90만 더 보너스인데. 안 될까? 남자가 양복 입고 와서 세탁기 사는 거 맞냐? 그래서 포기하고 응대를 하는데 제가 세탁기랑 식기세척기를 좀 사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126만 원이네요.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100만 원에 맞춰오라고 했는데 사모님이요. 전자레인지까지 해서요. 그거는 저희도 맞춰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마감하셔야 되죠? 혹시 이 동네 다른 매장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고객님, 전자레인지까지 120에 드릴게요. 싸다 싸. 근데 제가 이 동네에 약속이 있어서 처음 온 거거든요. 그럼 다시 안 오세요? 네, 절대. 설마 100만 원을 다 사버린겨?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쌍방 모두 윈윈이 되는 협상을 하는 이 남자는 사실 전설적인 M&A 전문가 윤준호였는데요. 11조 부도 위기를 맞은 산인그룹을 위해 6조짜리 계열사 산인건설을 무려 8조 5천억에 팔아버린 협상의 천재였죠. 이제 그는 다음 타깃으로 이커머스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이커머스의 핵심은 플랫폼이야. 한 번 쓰면 계속 쓴다고 엔간해서 안 바꿔요. 근데 그 시장을 우리가 뺏어오겠다. 무슨 소로? 최근 네이버와 쿠팡의 출혈 경쟁을 눈여겨보는 윤준호. 때문에 네이버와 쿠팡이 계속해서 시장을 양분해오면서 어디든 승기를 잡은 쪽이 오랜 출혈 경쟁으로 인해 배송비나 구독료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터지게 싸워 이겼는데 상금 받아야지. 저는 그때를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게임 끝난 놈이랑 바로 붙으면 우리한테도 승산이 있다 뭐 그런 건가? 그렇죠. 더구나 최근 이커머스 시장은 플랫폼에서 물류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물류의 강점을 가진 산인에게 기회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적기이자 윤준호는 이번이 마지막 데드라인입니다. 기회라고 강력하게 말하는데 이렇게 바로? 대신 안 되면 네가 책임지는 거야. 윤준호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하전무가 쉽게 허락한 이유가 뭘까요? 하전무가 그렇게 나오는 게 이유가 있어. 예전에 이거 이상무가 하려고 한 적 있었잖아요. 컬렉션이라고 아나? 시가총액 4조짜리 온라인 쇼핑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기업. 거기서 우리에게 인수를 요청한 적이 있거든. 그때 100억이었는데 400배가 올랐네. 너희가 무슨 블로그 같은 걸 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그게 그러다가 대박 난 거군요.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게 100억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대신 우리 것만 팔 수 있다는 거였거든. 근데 컬렉션이 안 받았을 것 같은데요. 컬렉션은 받았네. 그런데 왜? 그걸 회장님이 판을 높으셨어. 우리 회장님이 그게 뭔지 이해를 했겠습니까? 유통과 마트는 돈을 못 벌더라도 그 사이 땅값이 오르거든. 이커머스는 하나도 남는 게 없으니까. 무조건 남는 장사를 두고 손해볼 수도 있는 장사를 왜 하냐는 거지. 아직까지도 이커머스를 꺼리는 회장. 그렇더라도 지금 시장의 산인은 성장 동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1조 원을 조달하기 전에 주가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준호는 택배왕이라는 게임을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보시면 배송할 때 실제 리얼맵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게임이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DM이 별로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요? 네, 한마디로 돈을 못 버는 게임이란 소리. 망할 것 같습니다. 망했네. 헐, 바로 망해.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못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윤준호는 택배왕 게임을 사서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와, 이거 말 되는데? 형 게임 그만둔다고 할 때 택배 했었거든. 그 시스템이 거지 같은 건데 소장은 알바만 갈구니까 답답해서 내가 만든 거야.
원래대로 플랫폼 하면 되겠다. 디테일이 달라서 안 돼. 아 그거야 수정하면 되죠. 가능한가요? 네. 우리 게임의 주문량, 생산량 같은 것들도 다 데이터가 되거든요. 근데요, 이걸로 플랫폼 만들면 이 게임은 못 하는 거죠? 네. 고민을 좀 해보시겠어요? 아니요, 안 팔아요. 네. 그래도 많이 배웠습니다. 일단 물러선 윤준호는 진술을 통해 게임 전문가를 만났는데 애널리스트 제니라고 합니다. 게임 엔터 전문이고요. 차차 게임즈 차우진. 과기고 서울대 수학과를 다니다 중퇴했습니다. 서울대 재학 당시 같은 과 선배였던 도한철과 DC게임즈를 설립하면서 대학은 그만뒀습니다. 이후 차우진이 DC를 퇴사하고 둘은 원수지간이 되었죠. 둘은 왜 헤어졌습니까? 지금 소송 중입니다. DC에 대박난 게임이 있거든요. 그 이름이 뭐더라? 하이스퀘어요? 지금의 DC를 만들어준 게임이죠. 근데 차오진이 이 게임을 절도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C에서도 무고로 맞고소를 했고요. 차차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택배왕은 이미 망했고 업계 헤게모니를 가진 DC와 소송까지 진행 중이니까요. 하지만 윤준호는 이것을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차차 게임즈는 어차피 대표가 안 판다고 하는데 우리 계열사를 더 매각하는 건 별론가요? 이때 돗자리 깔은 윤준호의 미친 통찰력. 차차 게임즈 팔 겁니다. 팔지 않으면 차차는 망해요. 이럴 때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계열사를 팔면 안 됩니다. 산이 두 번째 계열사를 매각하면 진수 씨는 산인 주식 살 건가요? 안 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를 또 팔면 주가는 무너질 겁니다. 누가 봐도 힘든 회사라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윤준호는 산인이 주가도 방어하면서 부도 위기도 넘기려면 반드시 차차 게임즈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도한철 대표님이시죠? 어디선가 소문을 듣고 찾아온 DC 대표.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소문이 잘못 난 것 같네요. 저희 게임 안 합니다. DC가 얼마짜리인 건 아시죠? 당연하죠. 며칠 후 왜? 뭔데? 산인 도한철이랑 계약하나 본데요? 형 이거 우리가 해야 돼. 안 그러면 DC한테 또 뺏겨. 고민하던 차차 대표는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100억이요. 드디어 협상이 시작됐죠. 일부러 소문 내시려고 DC 만나신 건가요? DC가 우리를 찾아온 거니까 내가 일부러 만났다기보단 차차엔 명분이 되겠네요. 명분? 회사를 망해서 파는 게 아니라 라이벌을 이기기 위해서 파는 거니까. 자존심은 지켰네요. 상대도 만족시키면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의 협상가 윤준호. 여기서 팔면 팔려. 아니 뭔 소리야? 부자 동네라고 해서 일부러 이까지 온 건데 알이 좀 작아서 그렇지 맛이 얼마나 좋은데. 하지만 떨이로 싸게 내놓은 딸기는 인기가 없었는데요. 이거 떨이야? 일은 도와달라니까 안 돕고 그냥. 뭔가 문구를 바꾼 민정. 나 가. 아이고 저 매정한년. 얼마예요? 아이고 잠시 후 맛있게 주세요. 트럭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사 선물 보냈어요. 그럼 내일 봐요. 선물이요?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시키셨죠? 제가요? 그가 미친 듯이 우려친 가전제품들이 이사 선물이었다니. 한편 메일 보냈어요. 차차 대표는 윤준호에게 택배형 소스 코드를 몽땅 보냈는데요. 자기 영업 비밀이자 노하우를 다 보냈다. 그건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제니에게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차차 게임즈는 왜 이걸 보낸 걸까요? 그건 바로 블록체인이에요. 여기 접속한 모든 기록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 기록은 변경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일을 본 것도 모두 기록에 남기 때문에 안심하고 자기들 재산을 보낸 거란 말이죠. 그쵸. 차차는 자랑을 하려는 거네요. 자신들의 블록체인 기술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차차 개발자들. 다음날 임원회의. 이 망한 게임으로 뭘 하겠다고. 얼만데? 100억 제시받았습니다. 가격을 듣고 다들 술렁이는데 현재 여러 추측 기사가 난 상황이라 서둘러야 합니다. 오케이. 듀 딜리전스. 뭐 이런 게임을 100억에서. 이 건은 회장님께 직접 보고해. 하전무가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것이 뭔가 수상합니다. 회장님 만나러 가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결정권자를 만나는 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차차 게임즈를 사오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팀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 결과는? 꼭 사오라. 알겠습니다. 하지만 미안한데요. 저 오늘 못 갈 것 같아서요. 딴 데서 돈 더 준대요. 도대체 어디서? 얼마나요? 얼마를 주길래? 2배요. 헐. 200억 계약에 신난 차차 게임즈. 단무지 안 나보다. 단무지는 무신. 떴다 윤준호. 다른 곳에서 제안한 조건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솔직히 차차를 누가 사요? 다 망했다 하는데. 진수 씨. 망했다고? 아닌데? 무조건 산인보다 2배로 준다던데.
협상의 조건이 돈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뭐 피보팅이든 이커머스든 해서 돈 벌고 그 돈으로 다시 게임 할 거예요. 윤준호는 일단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살인보다 무조건 2배라고 제안한 거면 차차랑 우리랑 딜 중이라는 건 무조건 알았다는 얘기네요? 펀드일 수도 있고요. 우리한테 되팔려고? 우리가 꼭 사야 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가능하죠. 사실 차차의 2배 제안을 한 범인은 바로 하전무였습니다. 얼마 전 걔가 뭔 꽁꽁이가 있을 거란 말이지. 윤준호의 계획을 알기 위해 진수와 친한 선배까지 동원하게 되고 팀장님이요. 괜찮은 사람 같아요. 능력도 좋고요. 그 선배 시키가 너네 M&A 어디 하냐고. 이 게임 만든 데 사려고 한다고요. 진수의 뒤통수를 친 것이었죠. 형, 쎄하다. 배신하는 거 아니죠? 당연하지. 그래놓고 바로 배신. 예, 그 차차 게임즈라고. 하전무는 윤준호를 물먹이기 위해 사무엘 펀드와 짜고 차차를 사서 윤준호에게 되팔 생각이었습니다. 저 의자를 조금 낮춰봐. 나를 올려다 볼 수 있게끔. 회의 중에 아이스 커피 내오는데 얼음 많이. 그건 왜 그렇습니까? 커피를 금방 다 마시면 뭔가 대답을 빨리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계약서에 사인하게 되는 거죠. 역시 협상 전문가. 오직 목적 달성을 위한 권모술수로 잔뜩 무장한 하전무. 지금 우리는 저격수에게 노출되었고 한 발 맞은 상황이에요. 상대는 우리가 머리 내밀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해야죠. 안 맞은 것처럼. 이들은 먹잇감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굿캅하면 되나요? 태호는 배드캅이 어울리지. 잠시 후 사무엘과 계약하러 차오진 대표가 들어오는데 근데요, 저희 게임은 왜 사려고 하시는 건데? 왜 고민을 하지? 돈 준다는데. 바로 배드캅 연기 들어가는 사무엘의 송이사. 나는 이거 계약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럼 저는 가봐도 되겠네요. 아 대표님 잠시만. 대표님. 아이 차오진의 기분을 풀어주는 국합 하전무. 아 근데요, 솔직히 저 200억 준다고 해서 온 건데. 200억은 아니고요. 뭔 개소리야? 산인의 2배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200억이죠. 그 산인 누구 만나셨어요? 윤준호 팀장이요. 그 거짓말이에요. 100억 절대 안 줘요, 걔. 대표님 잘 받아야 10억이야. 하전무는 크게 선심 쓰는 척. 21억까지 해볼게요. 21억. 약속한 200억에서 거의 10분의 1로 가격을 후드로 까버립니다. 200억 준다고 해서 온 거라니까요. 아 정말. 여태까지 방금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해를 안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미친 시기. 왜요? 그 윤준호한테 가려고? 우리랑 빠그러진 거 소문 금방 다 나요. 그 윤준호도 안 사지. 산다고 해도 2, 3억? 아 대표님 고민되시면은 저희랑 안 하셔도 돼요. 진짜로 우리가 업계 최고 대우라는 거는 내가 장담할게. 아니 막말로 우리 둘이 있을 때 그냥 도장 딱 찍어버리면은 뭐 송이사치도 어쩔 수 없지 뭐. 지금 바로 결정해야 하는 압박 속에 한 푼이 아쉬운 차오진의 판단은 흐려지고 지금 도장 찍으라고요? 성급한 결정을 조장하는 얼음 잔뜩 아이스 커피까지. 하지만 그 순간 택배왕을 켜는 차오진은 과거 DC 게임즈 시절. 의자가 준비됐어? 네. 들려? 그는 짝사랑하던 여사친 수영과 게임 OST 작업을 함께했죠. 집 어디예요? 내가 데려다 줄게. 저 혼자 걷는 거 좋아해요. 음악 들으면서. 도안철에게 철벽치고 차오진을 부르는 그녀. 너 일하는 거 보니까 좀 달라 보이더라. 이때 갑자기 가로등이 꺼지고 우리 집 앞에도 가로도 꺼졌는데. 정부 수명이 1000시간 정도거든. 하루에 10시간씩 켜주면 100일이면 수명이 다 끝나. 연애하는 거. 100일이 지나면 좋아하는 마음도 꺼진다잖아. 나는 안 그래? 안 그래? 꺼진 가로등 아래 켜진 그린라이트. 하지만 이제 혼자 걷고 싶지? 뭐래냐 그거 아님. 근데 우리 집 앞에 가로등 꺼져서 나 그거 좀 무섭거든. 알겠어. 어디가 그거 아니라고. 야! 너 눈치 없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니? 아니 나 되게 빨라. 왜 저래? 왜 안 데려다 줬어요? 수연이 좋아한다면서. 데려다 달라고 안 했는데요? 무섭다고 했잖아요. 근데 데려다 달라고는 안 했어. 아, 진짜 왜 저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나? 진수는 제니에게서 들은 차오진의 과거 이야기와 함께 개발자들의 사고방식을 설명합니다.
개발자에게 마트에 가서 사과 3개 사오고 만약에 수박이 있으면 하나 사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개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사과 3, 수박 1, 수박 없으면 사과만 3 사왔겠죠? 일단 사과 3개 사고 수박이 없으면 와이프한테 전화해야지. 마트에 수박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 하나? 어떻게 한 개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사과 안 하라고? 수박 있으면 하나 사와. 마트에 수박이 있다. 그럼 하나 사와죠. 그래서 사과 하나를 사온 겁니다. 그럼 가로등은? 집 앞 가로등이 꺼져 있으면 오수연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호진이 그 골목을 밝히고 있는 거죠. 실제로도 그날 이후로 차호진은 밤마다 랜턴을 걸어뒀답니다. 게다가 그걸 이스터에그로까지 만들 줄이야. 그럼 저희가 진짜 오수연 씨 집이란 말인 거죠? 네, 이 이스터에그는 수연이에게 보내는 고백인 셈이고요. 윤준호 팀은 직접 그 집을 찾아가는데 누구세요? 전 부동산에서 오신 줄 알고. 이 앞에 겜덕들이 가끔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이사하려고 침 내놨거든요. 저 이제 괜찮을 겁니다. 그 게임 서비스 종료했거든요. 하이스퀘어 서비스 종료했어요? 하이스퀘어라니? 택배왕 아니에요? 이 건물 이름이 하이스퀘어거든요. DC의 대표 게임과 같은 빌라 이름. 게다가 하이스퀘어에도 택배왕처럼 꺼진 불을 밝히는 차오진만의 이스터에그가 숨어 있었죠. 이 등을 켜면 부금이 바뀌어요. 허밍 들리시나요? 그럼 하이스퀘어에 차오진의 이스터에그가 숨겨져 있다는 건 차오진이 하이스퀘어의 개발자라는 소리 아닌가요? 그러네요. 차오진의 프로그램에는 해킹당한 흔적이 없었다고 했죠. 블록체인인가 뭔가로 다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없었으니까. 해킹은 안 했는데 이스터에그는 그대로니까 프로그램을 베끼거나 해킹한 게 아니라 진짜 하드를 통째로 훔쳐간 겁니다. 차오진이 표절이 아니라 절도로 소송을 건 이유가 있었네요. 그날 밤 축하드립니다. 더 좋은 제안 받으셨다고요? 사모예랑 도장 찍었거든요. 결국 계약을 싸질러버린 차오진. 하지만 게임 계속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대표님 게임이 좋거든요. 재밌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게 대표님을 위한 결정이었을 테니까요. 윤준호는 그의 결정을 그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 윤준호에게 마음이 열리는 차오진. 저기 혹시 그 계약 모를 수도 있나요? 과연 윤준호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팀장님, 얼마에 팔렸답니까? 21억이요. 100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당했네. 그런데 그때 너네 M&A 어디 하냐고. 저 새끼. 범인을 알게 된 진수. 팀장님, 임대리가 범인입니다. 저희 팀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차차 게임즈 사려고 한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이제 저격수를 찾았으니 복수할 시간이었죠. 진수 씨, 잘 들어요. 왜 그래? 팀장님이 포기하신대요. 뭘 포기해? 차차 게임즈요. 인수 포기하신대요. 적의 첩자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는 윤준호의 책략. 이는 손자병법 중 제33기 반감기였습니다. 이커머스 자체를 포기하시겠대요. 진짜? 이커머스 자체를 포기하는 거면 차차 게임즈도 필요 없다는 거네? 당연하죠. 망한 게임을 누가 사요? 녀석은 나 갈게. 미끼를 물었죠. 그 페이크 아니야? 네, 페이크 아닌 것 같습니다. 윤준호한테 차차 게임즈를 되팔지 못하면 사무엘만 그냥 21억 손해보는 셈. 차차 게임즈랑 다시 해보죠. 따라서 만약 사무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실례합니다. 대표님. 네. 아직 기회는 있었습니다. 게임 다시 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떡해요? 차 대표는 우리 제안을 받을 거예요. 게임만 만들 수 있다면. 사무엘과 한 계약은 어떻게 하고요? 이 시점에 똥줄 바짝 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두 사람. 자, 그럼 윤준호한테 100억에 판다고 하시죠. 제가 윤 팀장한테 전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 팀장님, 저 사물펀드 대입이십니다. 차차 게임즈면 관심 없고요. 크고 좋은 데도 많은데 굳이 거길 살 필요가 없죠. 듣기도 전에 사무엘에 선빵 때리는 윤준호. 이렇게 되면 사무엘은 되팔 수도 없는 차차 게임즈를 풀어주겠죠? 그런데 산인에서 100억 주시는 거죠? 30억 투자할 생각입니다. 예? 아니, 이 백사가 뭐라는 거지? 차차 게임즈는 이미 사무엘에 21억으로 매각했잖아요. 그 회사를 산인이 100억에 인수하겠다고 하면 산인 임원들은 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승인도 안 날 거고요. 100억 준다면서요. 우리 게임 만들게 해준다면서요. 윤준호는 게임 만들 돈은 다른 사람한테 받아드릴게요. 계획이 다 있었죠. 도화차 대표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DC 도한철 대표를 찾아간 오순영 변호사. 두 게임에 같은 이스터에그가 있다는 게 개발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차오진만의 이스터에그가 하이스퀘어에도 있다는 것을 무기삼아 협상에 들어갑니다. 내가 인정하는 게 중요한가? 판사님이 인정하시지. 제가 재심 신청을 했는데 이분이 스타크래프트 랭커신데 그 승부조작 판결도 내리셨고 2심 판사가 게임 덕후면 DC 게임즈가 지렁률 99.9999. 그래서 뭐 생각하는 거 뭐 원하는 게 있어요? 합의금 100억, 하이스퀘어 지분 10%. 100억은 오케이. 근데 지분 얘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시고.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서 가중처벌이거든요. 이 녀석 이제 막 결혼인데. 무조건 1년 이상은 살아야 되는데. 그럼 여자가 도망가겠죠? 10%? 그냥 줘버려 이 새끼야. 오케이. 결국 DC 대표 도한철은 합의를 보게 되자 회장의 결제를 받으러 가는 윤준호. 윤 팀장, 내가 회장님을 오해한 것 같아. 회장님이 이커머스를 반대하시는 게 리스크도 있고 산업을 이해 못하신 것도 있고 한 줄 알았는데 그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 이유가 아닌 것 같네. 회장님은 오히려 그때를 후회하시는 것 같아. 100억에 살 기회가 있었으니까 그 기억이 회장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거지. 사실 회장도 이커머스 시장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차에 100억을 제안한 건가? 100억 이상을 쓰는 건 회장님의 실수를 인정하는 걸로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제 회장의 결정만 남았죠. 포스트 100억 밸류로 30%를 30억에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19%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가지는 계약이 어떨까 합니다. 다만 차차 게임즈는 DC로부터 100억 원의 게임 개발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뭐 이왕 사는 거 다 사지 그래. 와 49%고. 차차 게임즈가 51%를 보유해야 주도권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사라. 네. 그렇게 결제 승인이 떨어지고 산인과 차차는 정식 계약을 맺게 됩니다. 한편 택배왕을 플레이하던 차오진의 짝사랑 수연. 이때 아이디 랜턴을 든 택배왕에 메시지가 뜨는데 아마 이제 좀 눈치가 생긴 차오진이겠죠? 그런데 네. 저 팀장님 산인 주가 확인하셨어요? 아니요. 얼마입니까? 10만 1,000원입니다. 주가가 더 떨어지면 사무엘에 먹히겠네. 1화 공개 후 2화에서 바로 시청률이 2배 가까이 오르며 두터운 팬층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웰메이드 드라마 JTBC 협상의 기술. 기존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없던 협상이라는 소재가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드라마의 긴장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인공 윤준호가 협상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윤준호를 연기한 배우 이재훈은 지금까지 연기했던 캐릭터 가운데 이번 캐릭터가 가장 현실에 발디딘 인물이라면서 이번 연기가 앞으로의 배우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다고 했는데요. 회를 거듭할수록 하나씩 드러나는 캐릭터들의 숨은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 드라마 협상의 기술은 JTBC에서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흥미진진한 영화 드라마로 다시 찾아올게요. 드라마로 삶을 이야기하는 카랑. 구독, 좋아요, 알림, 부르르 카랑카랑.